이번 강의는 취업 촉진 수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촉진 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을 포함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조기 재취업 인센티브입니다. 조기 재취업이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 재취업에 성공하면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합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수급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야 합니다. 자영자라면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일용근로자라면 한 달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합니다. 둘째, 실직 시 재고용이 약속되었던 바가 없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직전 떠났던 그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또는 실업신고 이전에 이미 향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재취업일 내지는 사업 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실직자가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개시 최소 한 달 전에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연 인원의 5%, 금액으로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3%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성에 있어 가장 논란이 많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의 성패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재취업 노력의 크기 및 재취업 시기를 결정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조기 재취업 수당의 인센티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둘째, 조기 재취업 수당 제도가 없었을 때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의 분포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된 경우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들 중 일부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조기에 재취업을 한 사람들이겠지만, 나머지는 조기 재취업 수당과 관계없이 어차피 빨리 재취업하려고 했던 구직급여 수급자들인데 단지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 요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앞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공부했던 용어로 말하면 전자는 정책 수능자, 후자는 사업 무관 수급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업 무관 수급자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의 사중 손실은 커집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자들 가운데 정책 수능자 비중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자의 수급기간 분포를 보면 상당수가 사업 무관 수급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실직 직후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사업 무관 수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아주 이른 시점에 재취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대다수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수급했습니다. 이를테면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자들의 4.2%는 구직급여 1주에 수급했고 13%는 구직급여를 2주 수급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의 크기가 작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게 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구직급여 수급기간 단축 효과가 최소 2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조기 재취업 수당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단축 효과 추정치는 1에서 4일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은 폐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직업능력 개발 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이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거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개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사후 청구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직활동이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신청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자에게 운임과 숙박료가 지급되는데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 운임은 실비로 지급합니다. 이때 운임은 교통수단별 중등급의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으려면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로 통지되고 지급이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다른 지역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을 위해 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취업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로부터 이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야 하고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주비를 받으려면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고용보험 이주비 청구서와 수급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로 통지됩니다. 이주비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모성보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